100일 남았다고요. 다들 아시죠? 대선 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선입니다. 여론조사 기관도 최근 주의지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설문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0%, 이재명 후보가 39.5%를 차지했습니다. 접전을 펼치고 있었죠. 이전에 다른 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꽤 났었는데 이제는 치열한 양강 구도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보다 차기 대통령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주목해야겠죠.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들여다보면 다음 정권 5년 동안 중요 분야로 뜰 경제 산업 분야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살펴야죠. 아직 대선 레이스 초기이므로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미세하게 변화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얼리버드일수록 수익 얻을 가능성은 높아지죠.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주요 공약 그리고 공약별 대표 수혜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후보가 지금까지 내세운 정책 공약을 분류하자면 4가지 키워드로 정리됩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경제 회복, 부동산 신성장 동력입니다. 먼저 주식시장 관련 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두고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주식 투자하신다면 중요한 이슈겠죠? 특히 코로나19 위기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는 동학 개미 운동이라 불리는 주식 열풍이 불었죠.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유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자본시장에 관한 각 후보의 견해도 중요 이슈가 되는 모습이죠. 일단 이재명 후보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주식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총 3가지 노림수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유권자의 시선을 분산시킨다. 둘째, 2030 동학개미들의 선호도를 끌어모은다. 셋째, 우호적인 주식시장 공약을 발표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정면 돌파한다.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시장의 자유조정 기능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책 공약은 겉으로 내놓고 있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 역시 드러난 게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통해서 청년층의 표심을 되돌리고 있기 때문에 윤 후보 역시 조만간 구체적 입장과 공약을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당시 공매도 완전 폐지와 공매도 제도 개선을 둘러싼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린 바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이죠.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피터지게 싸우고 있고 작년부터는 코로나19가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기운이 합쳐져 이번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3%대 경제 성장률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산업 패러다임마저 빠르게 바뀌는 경제 상황에서 다음 정부가 해줘야 할 가장 큰 역할은 경제 성장 회복이겠죠.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각각 전환적 공정 성장과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 생태계 복원을 경제 정책 기조의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여당 쪽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의 키워드를 내놓았습니다. 공정한 기회, 지속가능한 성장이 핵심 키워드죠.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디지털 산업과 탈탄소 기조를 통해 경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거죠. 반면 윤석열 후보는 민간 중심과 정부 지원 기조의 경제 생태계 복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 기업 규제를 줄여 왕성한 활동을 돕는 한편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주도의 회복에 반대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 등은 제공하면서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정부 역할을 늘려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 육성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방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책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네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쉴 새 없이 쏟아냈지만 성과가 없었던 평가가 많죠. 주택 공급은 그대로인데 세제,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게 문제였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차기 대선 후보들은 공급에 주목한 정책 공약을 내세웁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역시 일제히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보셔야 할 정책 방향에 차이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기존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목표 치를 제시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언급하는데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세금 부담 완화, 실수요자 대상 대출 완화 등 자율적인 시장 기능 회복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죠.
4차 산업 키워드는 지금 정부나 차기 정부나 똑같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전 세계적 트렌드니까요. 디지털 전환, 자동화, 탈탄소로의 에너지 전환, 우주산업 육성 등 전체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강조할 국정 과제겠죠. 일단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주도하는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을 제시합니다. 에너지, 디지털, 우주를 강조하는데 정책 구상이 꽤 구체적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기후 에너지부를 만들고 탄소세를 도입해 탄소 중립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이 외에도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 전략본부를 만들어 우주산업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이라 그런지 신산업 육성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론된 주요 정책 분야는 원전과 디지털 전환 기반의 자주 국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없애고 기존 원전을 스마트화해 점진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며 국방 분야 내 AI 기반 로봇 전투 체계를 갖춰 자주 국방으로 나아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죠. 두 대선 주자 공약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가 중요시할 정책 기조를 정리해보면 3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 속에서 대선 주자들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주택 공급 확대. 문재인 정부가 못 잡은 부동산 시장 여파로 차기 대선 주자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신성장 동력. 개별 대선 주자가 내놓은 신성장 동력은 각기 다르지만 미래산업진흥의 핵심 연결고리는 AI와 데이터에 있다. 앞에서 제시한 키워드, 일자리 창출, 주택 공급 확대, AI와 데이터 이 3가지와 관련된 수혜주 대표적인 종목 7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인 HR, 멀티캠퍼스, 현대건설, GS건설, KCC,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먼저 사람인 HR부터 볼까요? 이름 들으면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국내 대표 HR 플랫폼 기업입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이 회사는 AI 기반 채용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차별화 요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의 호조 속에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04%, 64.78%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평생 교육, 구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삼성그룹의 기업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멀티캠퍼스 역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슈에 부합하는 관련주로 판단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국내 최상위권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두 기업은 건설산업 관련 국내 ETF들에서 편입 비중 기준 최상위권에 속한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 건설주에 관심이 커질 경우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ETF로 투자해보는 것도 좋겠죠? 건설 관련 ETF 대표적인 종목 하나를 살펴볼까요? 코덱스 건설을 보시겠습니다. 보유 종목 중 현대건설과 GS건설의 편입 비중은 각각 13.94%와 10.05%에 달합니다. 한편 같은 건설 섹터 ETF인 타이거 200 건설 내 현대건설과 GS건설의 편입 비중은 16.93%, 11.77%네요. 타이거 200 건설 ETF의 현대건설과 GS건설의 편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파악할 수 있죠. 또한 주택 공급 확대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국면에서는 대형 건설주에 이어서 KCC와 같은 건자재 관련주 역시 실적은 물론 주가 측면에서 수혜를 누리게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AI와 데이터 관련 수혜주를 찾는 투자자라면 국민 주식이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에 단연 주목해야 합니다. 산업의 쌀, 특히 IT 산업의 필수제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내 확보한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비메모리 경쟁력 확충에 나섰습니다. 11월 24일 기준 삼성전자는 미국 테일러시에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투자에 나서기도 했죠. 올해 영업이익률 역시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메모리 시황 부진 여파와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 시각 여파 지속으로 인하여 요새 주가가 줄곧 하락했죠. 강한 반등 기미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업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사업 부문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의지를 밝힌 만큼 성장 불확실성이 줄고 주가 반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한국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매년 15%에서 25%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블루칩이잖아요. AI와 빅데이터에 기반이 되는 반도체 산업 내 핵심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D램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에도 함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한미 동맹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죠. 반도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도 더욱 커졌기 때문에 한국 주식 투자자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포트폴리오 내 반드시 담을 필요가 있는 대형 블루칩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테마주가 난리입니다. 그러나 테마주 투자 성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향후 대선 구도가 어떻게 출렁일지는 불확실하지만 공약 속 숨겨진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량주를 발굴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오를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